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이고요. 오늘 주가 또 7% 밀렸죠. 7.4%. 이제는 뭐 점점 이런 것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. 시장이 뭐 투매 액션을 주는 것도 뭐 한 3% 넘었나 안 넘었나 뭐 이 정도만 좀 보는 것 같고, 이게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주는 듯 하면은 깨는 액션이 나오고, 또 깨지 말아야 되는 구간은 개파락으로 밀어버리고, 지금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. 이 사이클에서 개파락 주고 그 다음에 버티는 척하고 아래로 장대 한번 만들고 오늘도 버티는 척하고 밑으로 음봉 꽂았습니다. 이게 표면적으로 그 드러나는 악재에 비해서 반응을 너무 세게 해요. 그러니까 진짜 그 악재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주가 하락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물론 앞에 뭐 사실 이때는 2차전지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지금의 임팩트를 갖지 않을 때입니다.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2차전지 뭐 좋은가 보다, 뭐 에코프로,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, LG엔솔, 뭐 이때는 LG엔솔이 그냥 작년 하반기에 대장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하면은 LG엔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사이클들을 만들면서 이제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열의 초입이라고 봐야겠죠. 이때가 이제 피날레를 찍었던 구간인데,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요즘에 이제 건전지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. 그 건전지 아저씨가 진짜 좀 이 하락에 저는 그 지분 자체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. 뭐 물론 다른 분을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, 그냥 그분 보면은 그냥 좀 화가 나요. 그냥 좋으면 혼자 사면 되지. 그렇죠? 혼자 사면 되지. 괜히 이제 뭔가 그 선구자인 양, 뭐 이 차인지 좋은 거 뭐 누가 모릅니까? 그렇죠? 뭐 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고, 다만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 확신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언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펌핑을 하면은 그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잘 사요. 주식 방송 이런 거 TV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데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. 일단 뭐 지금은 심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3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어떤 대응을 하거나 이게 지금 기술적인 대응이 먹히는 구간도 아니에요. 이게 이 차트만 보면은 뭐 그냥 테마주죠. 테마주 중에서도 진짜 그냥 뭐 거의 대선 테마주 이 정도급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, 그러니까 시가총액 거의 탑10 안에 있던 종목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흔치 않습니다. 과거의 사례들을 봐도 진짜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뭐 그런 것들 제외하면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죠. 물론 뭐 옛날에 뭐 황제주였다 뭐 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종목들도 일부 있지만, 그거는 명확하게 진짜 그냥 빠질 수밖에 없던 명확한 이유, 그 이슈 자체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고, 지금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좀 안 되죠. 그래서 주주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이게 왜 이렇게 이러는 건지 생각하면은 어차피 정답은 없습니다. 지금 그거에 대한 해답을 그 누구도 줄 수 없고요.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일단 시장의 투심이 그냥 진짜 그냥 이제는 뭐 거의 빈사 상태다. 그 다음에 오늘도 그냥 딱 봐도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다시 또 들러붙는, 호가창을 보니까 진짜 난리 났더라고요. 그냥 대형주들 쭉 이렇게 눌러보면 대부분 다 매도 호가. 이게 공매도는 시장가로 후려치는 매도가 아니에요. 이 위쪽에다가 그 매도 호가 쪽에다가 하단에다가 계속 이제 물량을 걸어 놓거든요. 그리고 내려가면 또 밑으로 또 걸고 밑으로 또 걸고 해가지고 상단으로 들어오는 거를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. 이게 매수호가 상단에 1000주가 걸려있고 매도호가 상단에 3만주가 하단에 3만주가 걸려있다?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1000주를 사고 1000주 파는 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가격이 내려가죠. 근데 매도호가에 3만주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죠.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. 결국 심리죠. 아, 매도호가 저렇게 쌓여있는데 이걸 어떻게 올린다. 물론 테마주 같은 거는 매도호가가 숫자적으로 우위를 보여야 좋은 호가창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
오늘 보이는 그 대형주들의 패턴은 전형적인 공매도가 왕창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다. 그러니까 장중에 뭐 BOJ 정책 관련 이슈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장 초반에 나왔던 거는 뭐 파나소닉, 테슬라 주가 많이 밀렸죠. 그래서 그 배터리 생산량을 뭐 굉장히 줄일 거다,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맞고. 근데 이전이랑 달랐던 건 오늘은 이 전에는 계속 2차전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오늘은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.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투매를 보여줬고요. 지금까지 버티던 종목들이 오늘 왜 무너졌을지,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이제 내일 새벽이죠. 목요일,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FOMC 기자회견이 있을 건데,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을 급반등으로 끌어올려주기에는 너무 좀 많은 구간을 지나온 것 같아요. 그러면 웬만한 호재로는 뭐 일부 업종에 대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임팩트를 주기는 힘들 거고, 이러면 시장 전체적인 호재가 일단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FOMC인데, 근데 파월한테 사실 기대할 부분이 많이 없죠. 파월의 애초에 그 스탠스 자체가, 그러니까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뭔가 좀 섣부르게 뭘 안 할 거다, 그게 기본 베이스였는데, 그래도 지금과 같은 시장이라면 약간의 호재성 발언에도 시장이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우리가 파월, 연준, 뭐 믿음은 안 가지만 뭐 희망이죠. 유일한까지는 아니고 그냥 희망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금리에 좀 압박을 줄 수 있는, 혹은 금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금리 관련 이슈다. 그 다음에 또 애플 실적 발표가 주 후반에 있죠. 이것도 좀 중요한 이벤트고, 이번 주는 어쨌든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와중에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시장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이 낙폭을 쭉 크게 보이면은 이게 뭐 물론 LG엔솔처럼 막 작년에 뭐 V자 반등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, 지금처럼 막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 일단 횡보의 구간을 좀 거쳐야 돼요. 물량 소화도 해야 되고, 분명히 또 저점 매수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들어오면 이걸 또 그대로 올려준다? 잘 안 올려줍니다. 이거 제가 떨어지기 전에 예전에 이제 몇 번 그 설명을 드렸던 건데, 물론 지금과 같이 시장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추세를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좀 시간이 걸리는 구간도 나올 것 같고,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생각하기는 힘든데, 또 모르죠. 요즘 시장이 워낙 비정상적이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하락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애초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고, 이러면 밑에 20만원인데 설마 이게 20만원까지 갈지? 네,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이 흐름이라고 하면은 11월 둘째 주로 넘어갔을 때 뭐 기대할 만한 게 딱히 없고, 뭐 그 이후에 뭐 CPI? 그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3달 조정이거든요. 7월 달에 피날레를 찍고 8월부터 꺾였으니까. 그래서 3달 조정이 이게 4달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것도 물론 굉장히 좀 그냥 이성적인 생각인데,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에 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. 그냥 과도한 패닉셀, 뭐 낙폭 과대, 그러니까 투매 이런 것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되고 있는 것도 맞고, 다만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좀 액션을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금까지 좀 저점을 노리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지켜보고요. 어차피 나중에 반등이 좀 나와준다, 혹은 지수가 좀 턴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대부분 또 가볍게 올라와 줍니다. 문제는 의미 있는 구간이나 의미 있는 가격대나 좀 매물대가 몰려있는 데나 그런 라인들을 어떻게 뚫어주느냐가 문제인 거지, 지금과 같은 일종의 뭐 패닉셀을 동반해가지고 내려온 구간까지는 쉽게 회복이 돼요.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반등을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이 굉장히 좀 그렇죠. 그나마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다 같이 밀렸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FOMC를 앞두고 투매를 안 보여줄 만한 구간에서
모든 업종이 다 투매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저는 뭔 생각이 났냐면은 이게 업종 차트를 보면은 작년에 10월 달이었나요? 그때 이제 비슷한 패턴들이 코스닥에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7월이고 여기가 10월인데 약간 오늘 그냥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물론 뭐 내일 갭이 떠야 이 패턴이 똑같이 나오겠지만 내일 갭 하락이 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목요일 FOMC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모레부터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목요일이 상방 스타트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일단은 저점 라인을 오늘보다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저도 요즘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. 오늘은 또 뭔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.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기술적으로 코멘트 드릴 것도 거의 실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와닿으실 것 같지도 않고 저 역시도 지금 이런 것들을 가격 라인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찍을 때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찍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렇다고 주식시장이 망하겠습니까? 네. 퓨처엠 종목이 뭐 10만원 가겠습니까? 그냥 지금은 그 여기에 이제 너무 과하게 몰렸던 수급을 정말 강하게 이번 턴에 강제적으로 왜 이렇게 급하고 강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면은 시장이 진짜 긴 시간 동안 안 좋을 거다라는 관점이 이게 시장에 그냥 베이스로 자리를 잡으면 굳이 이렇게 안 빼도 되거든요. 천천히 빼도 됩니다. 이게 외국인이랑 기관들한테도 더 편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이렇게 빠지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왜 유독 이렇게 빠지느냐? 2차전지에 너무 몰렸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문제를 알고 얘네들이 왜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수급이 많이 꼬였죠. 그 꼬이게 한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저는 그때의 그런 사태들이라고 봐요. 그냥 좋은 주식 있으면은 나만 사면 됩니다. 나만 사면 되고 뭐 그게 막 진짜 뭐 100만 명이 보고 10만 명이 보고 이런 영상 같은 거에 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. 어쨌든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내일은 FOMC 전날이라 뭐 큰 변동성을 좀 안 보일 것 같아요. 오늘 나쁘게 좀 과하기도 했고 또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찐반이다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목요일날 FOMC 결과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